된 게 맨날 사고가 나. 고구마 완판. 안녕하세요, 이뻐국입니다. 다들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네요. 일단 뭐 지금 운영하는 편의점 본사에서 고소를 당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 가게 이전에 배달 전문으로 하는 피자집을 운영을 했었죠. 그 브랜드 본사에게 신고를 당했는데요. 뭐 본론부터 빠르게 얘기해서 횡령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횡령이요. 네. 물론 뭐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적용이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저도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녹화를 찍는 이 현 시점에서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 해결이 됐어요. 그 과정이랑 도대체 무슨 이유로 본사한테 횡령죄로, 그것도 지금 장사 접은 지 2년인데 고소를 당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 영상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 분들도 보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보면 창업 관련해서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브랜드를 고를 때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요만큼이라도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편의점 지금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피자집을 잠깐 했었어요. 25살에 편의점으로 시작을 해서 장사를 몇 년을 편의점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편의점 장사만 하다가 요식업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 장사를 시작으로 시원하게 망했어요. 운영하는 내내 적자도 봤었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지금 또 그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정도로, 이번 고소건을 떠나서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정이 갑질 아닌 갑질도 많이 당했었고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일단 고소당한 거 얘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소를 당한 거는 최근입니다. 최근 한 2달? 2달도 안 됐을 거야. 한 달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만둔 지 정확하게 한 2년은 됐을 때죠. 일단 횡령죄라 하면은 제가 뭐 돈을 좀 떼먹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돈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네, 맞아요. 돈에 관련된 문제고,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물론 저도 초기에 투자를 했지만 이제 본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이자로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도 당연히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 대출을 받았어요. 오픈을 하게 됐는데 한 달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6만 원이었을 거예요. 86만 원. 매달 갚았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 돈을 내는 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공급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시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아무리 돈이 없고 이래도 장사를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급 중지만큼은 절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납부를 해왔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마지막 회차예요. 제가 폐업을 할 때 이제 가게를 정말 다행히도 힘든 와중에 그래도 우리 가게를 인수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제가 납부를 했는데, 이제 남은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한테 넘어갔죠. 납부를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브랜드에는 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계좌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주 계좌, 그러니까 제가 물건 같은 걸 주문할 때 물건 대금을 넣는 계좌죠. 발주 계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대출금 납부 계좌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대출금을 납부하는 계좌. 이렇게 계좌가 2개 있었는데 마지막 회차 때 제가 실수로 대출금을 물류 계좌, 그러니까 발주 계좌에 넣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제가 언제 알았냐? 바로 알았어요. 바로 잘못 넣었다는 걸 알고
이제 담당자한테 그날 바로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님, 제가 실수로 대출금 납부할 거를 물류 계좌에다 넣었다.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셔라. 그러니까 담당자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아, 그거 제가 그냥 회사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처리해 놓을게요. 이러고 제가 문자까지 한 번 더 보냈어요. 해달라고. 그 문자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잊고 살았죠. 다 납부를 했으니까. 그러고도 담당자분한테 제가 불안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는 거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이렇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계속 적장만 보던 가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한번 나자빠졌는데 그걸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알턴니가 쏙 빠진 그런 기분이었죠. 근데 얘네가 일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게 계속 그만두고도 거의 한 1년 될 때까지는 계속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점주님 저번에 이거 안 해주셨는데 이거 내셔야 돼요. 점주님 뭐 남았습니다. 이런 연락을 계속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를 겁나 받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 입고 물론 제가 장사를 못 해가지고 망했다면 망한 거지만 힘든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편의점 해가지고 열심히 회복을 해나가는데 뭔 맡겨놓은 돈 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이 와서 아 이거 그때 안 했습니다. 아 이거 그때 빼먹었어요. 이러면서 돈은 막 적게는 10만 원에서 막 몇십씩 계속 더 넓게 생기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납득은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안 했구나. 그거 안 했구나. 그래서 다 뭐 불평불만 없이 냈습니다. 그래도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기업식이나 됐으면 좀 마무리 같은 거 지들도 매뉴얼도 있을 거고 안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계속 그런 게 뭔가 생기는 게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러고 이제 그 뒤로는 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냥 잊고 살았죠. 제 할 일 하면서 제 새로운 가게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한 달 전에 연락이 옵니다. 이게 지방러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의로 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전화 올 일도 잘 없거니와 와봤자 뭐 대출 안내, 카드사 뭐 알잖아요. 스팸이죠. 제가 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안 받았나 봐요. 마지막에 절 담당했던 담당자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회사 법무팀에서 이야기할 게 있다는데 전화 좀 받아보세요. 무슨 번호로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다는 말이 그 대출금의 마지막 회차 거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 2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연락이 와서 뭔 소리냐 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얼마나 그때 개운했는데요. 마지막 것까지 다 내고 담당자랑 확인까지 다 받고 한 것까지 기억이 나니까 자기들은 안 낸 걸로 돼 있대요. 그러면서 막 뿌한 그 자료들을 막 보여줍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나 기억한다. 지금 찾아보니까 문자도 있다. 물류 계좌에 내가 돈을 넣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좀 빼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 담당자가 제가 전화로도 얘기하고 문자도 넣어놨는데 그걸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 돈 거의 86만 원은 물류 계좌 안에서 계속 있다가 제가 폐업 신고를 했으니까 그 물류 계좌도 사라지겠죠. 그 물류 계좌가 사라지면서 거기 들어있던 제 86만 원이 원래 그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서 냈던 통장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 가게를 제 명의로 안 했습니다. 제 아버지 명의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좌로 그 돈이 넘어간 겁니다. 다시 반납이 된 거죠. 그 사실을 몰랐잖아요. 난 다 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람이 항상 이렇게 내역을 보진 않잖아요. 또 어르신이라 가지고 어플 같은 것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안 깔려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 돈이 뭐 들어왔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뭐 2년 지났는데 그 돈이 어떻게 가만히 얌전히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로 사용하시던 계좌였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쓰신 거예요. 쓰시고 뭐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보내줬다. 제가 뭐 명의가 이렇게 꼬여서 못 알아차린 것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렇게 됐다면 알겠다. 근데 나 그때 담당자한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담당자가 실수를 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연락 온 게 금요일 저녁이나 돼서 저랑 통화가 됐어요.
시간을 좀 주셔라. 일단은 나도 그때 당시에 돈이 들어온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저녁쯤에 통화를 하자. 내가 그때까진 아버지 핸드폰에 뭐 어플을 설치를 하든 아버지랑 같이 통장을 정리를 하러 가든 그때 입금된 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통화를 하자. 안 낼 생각인 건 아니다. 내가 일이 그렇게 됐고 안 냈다면 짜증이 나기는 한데 어차피 내야 될 돈이면 내야 되는 거 알고 있다. 그 확인만 좀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이 돼서 아침에 거의 뭐 아침 9시, 10시쯤에 그러니까 자기들 업무 시작 시간이겠죠. 그때 문자가 한 통이 왔는데 그날 저녁까지는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기로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경찰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그쪽 회사에서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 근데 아직 접수가 된 건 아니다. 그쪽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잘 조율해가지고 고소를 취하를 하셔라. 서로 피곤해지니까 거기 담당 형사분께서 물으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다 이렇게 여차저차 된 거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지? 일단은 지금 돈을 상환할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형사님한테. 안 낸다고 한 적이 없다 애초에. 확인만 되면 내야 될 돈이니까 내겠다고 했을 뿐이다. 나도 은행 갈 시간이 필요하고 연락 온 게 금요일 밤인데 제가 확인하고 오늘 저녁에 통화를 다시 하자고 얘기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 소장이 접수가 된 건 아니니까 그쪽이랑 통화를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와, 근데 그때 확실한 건 그때 처음에 저랑 통화하던 직원은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이었는데 뭐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받았겠죠. 통화를 하는데 와 이제 고소까지 진행을 했다 이거지. 졸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돈 떼먹은 사람처럼. 뭐 떼먹었다면 떼먹었죠. 근데 나도 몰랐으니까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직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낸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나는 폐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난 뒤에 짜잔 사실 그때 더 낼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확인조차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럼 당장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냐. 나는 그냥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켰냐. 그러니까 좀 따졌어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게 그래서 뭐 내실 거냐. 오늘 저녁까지 입금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내야죠. 난 그냥 애초에 확인만을 해보자고 시간을 부탁드렸을 뿐이고 안 낸다고 한 적도 없고 낼 건데 나도 그때 가게 문 닫고 많이 힘들어졌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는 상황이다. 나는 다음 월급 때 낼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게 언젠데요? 아,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게요.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화를. 굉장히 빡이 쳤죠. 아니 무슨 씨발 지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나도 잘한 게 없다 쳐. 나도 그때 뭐 애초에 그래 왜 네가 대출 상환하는 계좌에 안 넣고 물류 계좌에 넣는 실수를 했냐라고 따지자면 나도 잘한 게 없다 쳐. 근데 그 실수 내가 알았잖아. 그때 바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한테 얘기까지 했잖아. 해결해 달라고. 그거 알았다고 했잖아. 거기 그럼에도 나는 한 번 더 문자로 또 부탁을 했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그럼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그래 그래도 그게 잘못이라고 칩시다. 잘못이라고 치는데 지들이 몰라서 돈 못 받은 2년 동안은 괜찮았고 씨발 내가 뭐 돈이 있었으면 바로 줬겠지. 80 몇만 원 그거를 돈이 있었으면 바로 입금을 해줬겠지.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월급 때 내가 이거를 납부를 하겠다는데 지들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이제까지 몰랐다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고소 취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내가 한 번도 안 내겠다고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안 내면 그때 가서 뭘 하든 씨발 그거는 지들 맘대로 할 일인데 이 상황에서는 그래 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제 말은 그렇잖아요. 지들이 몰라가지고 못 받은 2년은 씨발 괜찮았고 나는 뭐 그 씨발 며칠 동안 못 기다려가지고 그걸 고소를 갈겨버리냐 이거지 내 말은. 뭐 그냥 저도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더 저 피자집 할 때 신용도 망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도 안 나옵니다. 저 지인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일단은 냈고
왜냐면 그 고소도 아버지 명의로 가게를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든 쓰셨고 아버지가 낼 돈이긴 하잖아요.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버지도 모르고 쓰셨고, 저도 장사를 한번 말아 먹었는데, 그때 고생 저만 했겠습니까? 부모님도 마음고생 했을 거 아닙니까? 아들 장사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또 아버지 통장에 돈이 들어갔었는데 아버지가 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서 제가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야 뭐 앞에 다시 들어온 돈이 어찌 됐건 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한 건데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그래도 경찰서에서 연락은 제가 실운영자라니까 저한테 왔더라고요. 본사에서 제 번호를 받아서 아버지 모르게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지인들한테 조금 부탁을 해서 일단은 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돈도 다 갚은 상태인데요. 제가 미처 못 낸 돈이 있으면 내야죠. 그건 맞죠.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지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고 지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근데 말이나 됩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기업이 그때 당시에 못 낸 돈을 몰라가지고 2년 후에 달라는 게 솔직히 난 이것조차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 행정 직원들은 왜 있어? 걔네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 해결은 했습니다. 이 고소건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그 브랜드가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그 브랜드가 진짜 운영하는 동안 또 너무 좆 같았어요.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본사에서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그런 걸 해주니까 제가 편의점은 오래 해봤지만 편의점도 프랜차이즈죠. 요식업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걸로 잘 돼서 뭐 개인 장사를 하든 일단 시작은 배운다는 마음으로 프랜차이즈가 좋겠다 해서 프랜차이즈로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편의점 본사한테는 별로 불만이 없거든요. 딱히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았어. 진짜 그냥 이럴 수가 있구나. 편의점은 그냥 대기업이라서 뭔가 이런 상생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던 거고, 진짜 약간 중소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점주들 통수 쳐서 돈빨 공립만 하는구나를 그 브랜드를 하면서 느꼈어요. 진짜 개 양아치들입니다. 일단 제가 너무 때려치고 싶었던 게 재료비가 자기네들이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반인이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 피자집이니까 모짜렐라 치즈를 산다 아니면 피자 도우를 산다. 쿠팡이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쓰는 물건들이. 물류값으로 얼마나 쳤대 먹으면 쿠팡이 더 싸요. 근데 그걸 또 쓰면 안 돼. 왜냐면 얘네는 내가 발주를 넣은 양이랑 우리 가게에서 판매된 양을 다 계산을 하면서 이것밖에 안 넣었으면 요만큼밖에 못 팔아야 되는데 얘네는 더 팔았네? 야, 가서 봐봐. 얘네 사입해서 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공급 중지 때려요. 계약 해지하니 뭐 어쩌니 하고. 기업이잖아요. 한국에 막 몇백 점포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면 그 치즈 공장, 도우 공장이랑 계약을 할 때 훨씬 싼 값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만큼 지점이 있고 너네한테 계약을 할 건데 그럼 우리 얼마에 줄래 해서 정말 싼 값에 떼올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지들도 본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 조금 붙이는 건 알겠어. 비싸면 안 되지. 개인이 구하는 가격보다. 업장인데. 그리고 일단 요즘 세상에 전단지 통해서 마케팅 누가 한다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가게 문 닫고 잠도 못 자고 혼자서 전단지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제 가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정단지를 강매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전단지로 홍보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겠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필요를 느껴서 하는 거지. 이 새끼들은 진짜 몇만 장을 그냥 강매를 때려버립니다. 전화 와가지고 전단지가 너무 안 넣으셨다. 제가 이번에 넣어놨다. 이러면 제가 제 전단지 봤는데 얼마나 넣었냐? 몇만 장 넣었다.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돌려요? 아르바이트생 지금 매출도 안 뜨는데 전단지 아르바이트생들 써가면서 어떻게 돌립니까? 제발 좀 줄여주세요. 이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줄여야 돼요. 부탁을 해서 줄이고 또 졸라 악질인 게 이거를
지들이 제 물류계좌 통해서 직접 주문을 넣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넣잖아요. 그러면 닭이랑 뭐고 다 같이 안 와요. 그러니까 돈을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졸라 골 때리는 게 그렇게 몇만 장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억지로 강매당해서 받고 나서 2달 뒤인가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던 전단지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단지 강매는 시켜놓고 이렇게 가격을 변경해버리면 그 전에 니들이 우리한테 준 전단지는 휴지 조각 되잖아. 어떻게 하냐. 오래전에 준 것도 아니잖아. 꼴랑 한두 달 전에 몇만 장을 때려 맞았는데 이거를 알바를 열심히 매주 규칙적으로 돌린다 해도 다 돌릴 수 없는 양인데 그러면 이걸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가격 변경이 될 때까지 아직 몇 주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쓰시다가 뭐 화이트나 매직 같은 걸로 지우고 글자를 써서 붙이래요. 개새끼들이. 그런 전단지 보면 손님이 졸라 기분 좋겠다. 가격 오른 게 표가 다 나는데. 그리고 그 몇만 장 언제 쓰고 자빠졌냐? 개새끼들아. 하다 보니까 존나 열받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역겨운 게 제가 그 돈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수했던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저 그 새끼 얼굴도 몰라요. 그 담당자 새끼 얼굴을 모릅니다. 왜냐면 저 운영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이게 그래 안 오면 편하지. 안 오면 좋아요. 편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본사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들고 손님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상품권을 모아놔요. 그러면 이걸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는데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 방법이 담당자가 오면 주래요. 담당자가 오면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면 담당자가 그걸로 물류 계좌로 다시 입금을 시켜줄 거래요. 담당자가 와야 주지. 나 폐업할 때까지 그거 처분 못했어, 새끼야. 내가 그거 그냥 영화 보고 이럴 때 썼어. 니들이 처리 안 해줘서 개새끼들아. 지금 해피머니 상품권 심지어 곧 없어지죠. 부도 났죠. 아마 저 같은 점주들 처리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점주들 많을 겁니다. 너네 그거 꼭 환불해줘라, 씹새끼들아. 너거 돈으로 없어지면. 어이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또 역겨운 게 이 브랜드가 점주들이 선행을 하거나 약간 이런 걸로 인터넷에서 몇 번 돈줄이 나본 적 있는 브랜드예요. 제가 영업하는 동안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SNS 같은 데서 막 흔히들 돈줄 내러 가자 이러는 가게들 있죠. 그렇게 돈줄 맛을 본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뭘 하냐. 전화를 졸라 해서 점주들한테 점주들 선행 조사를 합니다. 좋은 일 한 거 없냐. 이번에 보셨죠? 무슨 일 때문에 돈줄 난 거 좋은 일 한 적 없냐. 우리가 마케팅으로 좀 쓰려고 그런다. 제가 그 천사 무료 급식 그거를 주기적으로 월마다 내서 그 가게 앞에 천사 무료 급식 가입점 그거 스티커가 붙었었거든요. 지금 가게에도 붙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붙었었는데 그거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뭐 급식 봉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돈 내는 거다 매달. 그리고 제가 리뷰에 그 지역 소방관 분들이 저희 가게에서 주문을 좀 시켜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소방관 분들이잖아요. 위험한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서비스를 좀 항상 나갔어요. 뭐 감자튀김이라든가 크지는 않지만 좀 작은 것들을 준비해서 항상 보내드렸어요. 박스에도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적어서 그렇게 보내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관 분이 리뷰를 정말 좋게 달아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다. 그렇게 달아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전화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일이냐. 선행조사를 하는 거죠. 기업이면 지들이 뭐 어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든 어디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든 지들이 기업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점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줘야지. 시발 새끼들이 점주들이 좋은 일 하는데 빨대 꽂으려고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브랜드 인스타 가끔 제 페이지에 뜨는데 그럴 때마다 뭐 점주님들이 뭐 폐지 주시는 분한테 커피 타드리는 CCTV라던가 비 오는 날에 우비 없으신 퀵 기사분한테 우비 드리는 거라던가 그런 거 CCTV 영상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점주님들은 좋으신 분들이죠. 좋으신 분들이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근데 그걸 니들이 왜 마케팅으로 쓰냐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쨌든 참 할 말이 끝없이 많은데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프랜차이즈 알아보실 때 정말
이런 것까지 사실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정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편의점은 그래도 상생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그 업체랑 점주 간의 상생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편의점은. 지원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걸 먼저 경험했다 보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도 믿어버렸는데 대기업이 아닌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뭐 이삭토스트처럼 좋은 곳도 있겠죠. 정말 점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프랜차이즈들도 많겠죠. 그런 악덕 개쓰레기 같은 점주들 돈으로만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겪기 전에 알기는 힘들겠죠. 그럼에도 최대한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압도적으로 개인 장사가 좋잖아요. 모든 마진이 우리께 되니까.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신다는 거는 분명 관리 감독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이점도 있고 이미 알려진 점포라 유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맹비만 쳐받고 물류로 그냥 쪽쪽 지들 이득만 챙기면서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지점 프랜차이즈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서 잘 선택하셔서 정말 안전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화를 좀 많이 낸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음 영상에는 좀 밝은 주제 가지고 그렇게 찾아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